안녕하세요. 디지털 정부 관련 연구를 하는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수 교수입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의 발전과 공공 데이터 개방의 영향으로 열린 정부 그리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일컫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출발하여 산업별로 존재하는 관행과 질서를 바꾸고 또 그 결과로 산업 지형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큰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신기술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 의료, 행정, 무역, 농업, 제조, 교통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변혁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인식하에 주요국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타난 것이 바로 데이터의 활용을 중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뿌리를 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전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와 정책 의사결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법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18조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하드웨어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 20조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1조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 간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래 행정의 혁신과 전환을 가지고 오려면 단순한 데이터의 연계와 플랫폼 통합보다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행정 서비스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구축하고 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공 조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그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 정책 의사 결정을 크게 두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험지역 중 어느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그늘목 쉼터를 우선적으로 조성한다거나 하는 정책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유사한 주변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돌봄센터, 유치원 등의 수요가 높은지, 출퇴근 동선은 어떠한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행정, 복지, 교육, 보건, 노동 등 많은 분야의 행정 서비스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진행하여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자면 인천시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비전을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통한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소통형 시정,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수요자 맞춤형 생활 문제 해결로 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기반하여 데이터 행정 인프라 확충,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세 가지 구분으로 10개의 대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차별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원천 데이터의 증가 및 분석 처리 능력이 발전하였습니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소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통찰을 도출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즉, 데이터 기반 행정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 도출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더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융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찰을 도출하고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민첩하게 대처하는 정부인 애자일 거버먼트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먼저 모으는 접근법보다는 실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선정하는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 기반 행정은 기존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잘 축적되어 있고 비교적 가치 충돌이 적은 부분을 먼저 적용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보건 문제 등 데이터가 일정량 축적되어 있고 가치 충돌도 적은 1차원적인 정책 문제가 보다 적절합니다. 반면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지만 가치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 간 선호도와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 건설, 공항 건설 등의 입지 선정과 관련한 사항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 정부의 모습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민첩하게 펼치며 정책 수혜자, 즉 국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극복해야 할 과제는 정보 공개와 활용을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잘 충족되면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편성이 충족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래의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펼치며 민간과 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영역으로는 교통, 여행, 금융과 세금, 재난안전,
복지, 의료와 보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의 데이터 제공과 민간의 앱 구축으로 K-방역에 도움이 된 사례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정부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명정보 처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